혹시 지금도 아침 식탁이나 저녁 반찬으로 배추나 양배추를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습관처럼 드시고 계십니까? 특히 위에 좋고 속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양배추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양배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해도 쉽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식습관을 몇 년씩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백뇨, 사구체 손상, 신장결석, 심지어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의 필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반대로 약해진 신장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양배추 활용법 2가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먹는 한 접시의 양배추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신장은 흔히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간처럼 자주 언급되지도 않고 위처럼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신장이 맡고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깊이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정교한 조절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들어있고 그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혈액을 먼저 걸러내는 첫 관문입니다.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만 소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매우 작고 섬세하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고혈압, 당뇨, 짠 음식, 탈수,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같은 부담이 반복되면 이 미세한 필터가 조금씩 닳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도 매일 반복되면 결국 여과 기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균 이지에파워도 20대보다 60대 이후에 더 낮아집니다. 실제로 평균 이지에파워는 20대가 116 정도인 반면 60대는 85 정도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같은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이라도 60대 이후의 신장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 없이 넘겼던 짠 음식, 지나친 당분, 수분 불균형, 잘못된 건강식이 노년기에는 신장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 질환이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붓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은 병이 이미 꽤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발견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쉬운 장기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의외로 특별한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결국 신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로 이지에파어를 보고 소변검사로 알부민이나 단백뇨를 확인해 신장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말은 곧 신장 건강은 증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반찬처럼 보이는 양배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약해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가장 자주 반복하는 그러나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배추 섭취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판 양배추 주스입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 사이에서는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포가 몸을 살린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나 즙 형태가 되면 원래 채소에 들어있던 식이섬유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맛을 부드럽게 하려고 당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몸은 더 급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주스 섭취 자체가 조심해야 할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국립신장재단도 설명합니다. 특히 문제는 양배추를 먹는다는 느낌보다 양배추 성분을 짧은 시간에 마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씹어서 천천히 먹을 때와 달리 액체 형태는 훨씬 쉽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농축 제품이거나 단맛이 더해진 제품이라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당 섭취는 요산 생성과 신장 손상 기전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도 함께 조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신 한 팩의 주스가 어떤 분에게는 혈당 조절 부담, 당 섭취 부담, 칼륨 섭취 부담까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양배추즙이 곧바로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첨가당이 없고 양도 많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광고만 믿고 시판 농축즙을 매일 공복의 습관처럼 마시고 그것을 채소를 충분히 먹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 CDC도 과일과 채소는 주스보다 원물 형태가 더 낫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몸을 지키는 핵심은 얼마나 건강식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어떤 속도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방식은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짠 양념이 많이 들어간 양배추 반찬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배추 김치, 절임 양배추, 혹은 양배추를 먹을 때 짠 양념을 듬뿍 곁들이는 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의 핵심 문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영국 심장재단은 전통적인 김치가 소금 함량이 높아 자주 많이 먹으면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당뇨소아신장질환연구소는 높은 혈압이 신장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 결국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필터 장기이기 때문에 혈압이 자주 높아지는 환경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몸이 잘 붓거나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립신장재단은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쌓여 고혈압과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짠 양배추 반찬을 반복해서 먹는 습관은 한 끼 반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흔들고 혈관을 압박하고 신장의 여과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이라는 이름보다 염분의 양과 먹는 빈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건강식처럼 포장된 시판 양배추즙을 습관처럼 마시는 것, 둘째는 소금에 절이거나 짠 양념과 함께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몸을 챙기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과 나트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칼륨까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양배추를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를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쪄서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삶아 물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질기지 않으면서도 숨만 살짝 죽을 정도로 짧게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으로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줄이고 먹기에도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많이 먹으면 가스와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서 소화가 예민한 분이나 나이가 들면서 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식보다 가볍게 익힌 형태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생채소가 무조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잦아질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이미 약하거나 요드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과도하게 많이 먹는 습관을 조심하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보통 식사량으로 먹는 양배추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대량의 생양배추를 건강식처럼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날 것이냐 익힌 것이냐가 아니라 내 몸이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짧게 찌는 방식은 영양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들에서는 삶거나 오래 가열하는 것보다 찌는 방식이 비타민C와 엽록소 같은 성분의 손실을 덜 일으키고 십자화과 채소의 건강 관련 성분 보존에도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양배추를 3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찐 뒤 소금은 넣지 말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비타민 K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짠 양념 대신 소량의 기름으로 풍미를 더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K 섭취 변화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배추 식사와 함께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곁들이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오래전부터 이뇨작용을 기대하며 마셔온 전통적인 차로 알려져 있고 일부 자료에서도 소변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옥수수 수염차를 신장을 청소하는 치료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 결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충분한 수분 섭취이며 에그도 물을 중심으로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차는 어디까지나 따뜻한 무카페인 음료로 수분 섭취를 돕는 보조 선택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분, 투석 중인 분, 몸이 자주 붓는 분, 또는 이뇨제나 혈압약 등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옥수수 수염차 같은 허브차를 습관처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신장 디톡스나 신장 클렌즈처럼 홍보되는 허브 제품은 근거가 제한적이고 약과 상호작용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차보다도 의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맹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나누어 마시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짧게 쪄서 짠 양념 대신 소량의 기름으로 드시고 차를 마신다면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 음료라는 선에서만 접근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을 덜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3단계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듣는 순간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 이틀 무리했다고 바로 아픈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장을 괴롭히는 숨은 적을 식탁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냉장고 안에 있는 시판 양배추즙, 농축 채소즙, 단맛이 강한 건강 주스입니다. 포장지 앞면에는 위 건강, 자연 그대로, 양배추 농축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원재료명을 보면 과채온 암농축액, 액상과당, 당류, 향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챙기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계속 마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줄여야 할 것은 짠 양배추 반찬입니다. 양배추 김치, 절임 양배추, 짠 양념에 버무린 양배추 무침, 그리고 양배추쌈을 먹을 때 듬뿍 찍어 먹는 쌈장과 고추장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양배추를 먹는 양보다 양배추와 함께 들어가는 나트륨을 먼저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배추를 신장이 덜 힘들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배추를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찜기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찌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식감도 떨어지고 영양도 손실될 수 있으니 숨이 살짝 죽고 단맛이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찐 양배추는 소화가 훨씬 편하고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느끼는 더부룩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더해 보십시오. 한 숟가락을 듬뿍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향이 느껴질 정도로 몇 방울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짠맛에 의존하지 않아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고 식탁에서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단은 특별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반찬에서 소금과 당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을 무리하게 청소하려 하지 말고 수분을 안전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비교적 건강하고 특별한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 정도를 가볍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장을 치료하는 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진하게 우려서 물 대신 계속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의사에게 칼륨 제한이나 수분 제한을 들은 분이라면 옥수수 수염차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다는 차를 마음대로 시작하기보다 반드시 본인의 검사 수치와 약 복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배추죽과 짠절임 반찬은 줄이고 양배추는 짧게 쪄서 싱겁게 먹고 수분은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나누어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양배추는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훨씬 부담이 적은 건강 반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배추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바꿔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침 소변, 몸의 붓기, 혈압 변화만 잘 살펴도 신장이 과부하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아침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신장병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강하거나 변기물과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촘촘하게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런 현상이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백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원래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잘 걸러져야 하는데 사구체 필터가 약해지면 소변으로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과 발목의 붓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무겁게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목이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로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은 나트륨을 붙잡고
나트륨은 다시 물을 붙잡습니다. 신장이 이 수분과 염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몸 곳곳에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자체보다 양배추김치, 절임 반찬, 쌈장, 고추장 같은 짠 양념을 자주 먹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야간뇨는 전립선 문제, 수면 문제, 당뇨, 방광 기능 저하 등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짠 반찬을 많이 먹었거나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이나 각종즙을 자주 마신 뒤 밤중 소변 횟수가 뚜렷하게 늘었다면 몸의 수분 조절에 부담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변화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김치, 젓갈, 국물, 장류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뒤 혈압이 평소보다 자주 높게 나온다면 신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집에 혈압계를 두고 아침과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혈압을 기록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한두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높은 수치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계속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 상태는 느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이지에파를 확인하고 소변검사로 단백뇨나 알부민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품뇨, 붓기, 야간뇨, 혈압 상승이 함께 나타난다면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지만 보지 말고 먹은 뒤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도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양배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처럼 반복해온 방식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즙 형태로 마시거나 짠 양념과 함께 먹는 습관은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짧게 쪄서 싱겁게 먹고 불필요한 당과 나트륨을 줄이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매일 확인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신장은 훨씬 덜 지치고 더 오래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서 바꾸는 작은 선택이 가장 강력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